저희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냥 식사하시면서 편하게 들으셔도 되고요. 뭐 무겁지 않은 내용이고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뭐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되고요. 궁금해 하실 만한 거 위주로 좀 준비를 해가지고 좀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disabled라는 뜻이 사실 장애라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D를 TH로만 살짝 바꾸니까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작은 변화로 큰 변화를 이뤄내자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일은 저희가 처음에 그 네이버에다가 그 disabled라고 한글로 검색을 하면은 장애를 번역하는 단어가 제일 위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회사 소개가 쭉 나오고 맨 밑에만 이제 disabled가 번역돼서 나와가지고 저희가 그것만으로도 조금씩 인식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조금 재밌는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소셜벤처 오픈넷이라고 소셜벤처를 2014년도에 창업을 한번 해봤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재밌는 경력은 네이버랑 네이트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시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대회에서 수상을 했는데 수상은 너무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1등만 한 10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전국대회 기준으로. 네. 그래가지고 뭐 장관상 같은 것도 한 4, 5개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외 상은 뭐 안 칩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한국장애예술인협회라고 해서 거기 단체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APA라고 하고 있는 그 아시아에서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을 상을 주고 뭐 심사를 하고 있는 거에 저희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디세이블드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16년도에 사실 발달장애 예술가라는 그 개념이 거의 없을 때부터 저희 회사가 시작을 해가지고 네, 어떻게 해왔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질문 중에 왜 이걸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는 혹시 가족이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저희는 가족은 사실은 발달장애가 관련된 분이 없고요. 제가 이 일을 왜 시작하게 되냐면은 오늘은 조금 식사하시면서 가볍게 들으라고 좀 재밌게 얘기를 하자면 제가 그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대학교 올라오면서 맨날 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오면 다 노는 줄 알고 진짜 열심히 놀았는데 제가 뭐 아시겠지만 학점이 1.1이었거든요. 세 학기 동안. 이거 그래서 진짜 학교 잘릴 뻔하고 어떻게 군대로 도망을 갔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도망갔다가 다시 복학을 해야 되는데 복학할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내가 진짜 대학생활을 다시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좀 있어가지고 1년 동안 조금 방황하는 시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대 전역하고 1년 동안 놀면서 뭐 유학원도 가보고요. 뭐 공부한다고 3일 동안 갔다가 바로 환불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하고 있었는데 그냥 집에서 노는 시간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게 생각보다 심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좀 재밌는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서 그때 당시에 좀 유행했던 게 그 인스타그램이 그때 당시 막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나도 인스타그램에서 인기가 좀 많아지고 싶은데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사진을 올리면은 인스타그램 인기가 많아질 수 있을까? 를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럼 잘하는 걸 올리자라고 해서 제가 처음 했던 거는 제가 글을 좀 잘 쓰는 것 같아가지고 짧은 시를 써가지고 아이폰 메모장에다가 써서 그냥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올리는 거를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잘 됐습니다. 뭐 제가 되게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나름대로의 마케팅 방법을 쓰긴 했는데 뭐 시간대를 다 다르게 해서 올려보기도 하고 다른 주제를 해서 올려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 거에 좋아요를 눌러보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되게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네이버랑 네이트에 연재를 하기도 정식으로 연재를 하기도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책을 출판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잘 됐어요. 주간 차트 3등까지 올라가 보고요. 그래서 책도 잘 되고 그것도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 잘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시인으로 먹고 살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한 달에 버는 돈이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물론 그때 당시엔 되게 큰 돈이었지만 이걸로 제가 꾸준히 생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는 좀 어렵다였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이거 내가 쭉 시인할 것도 아니고 다시 복학을 해보자 라고 해서 다시 복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점이 1.1인데 다시 돌아간다고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좀 제대로, 그래 도서관 가가지고 공부하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같이 갔을 때 따라가가지고 공부하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아,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A4 용지에다가 시험 기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 일주일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 보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뭘까를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갔는데 우연히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창업이라는 게 막 걸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하고 싶은 건 창업이었구나 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창업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내가 창업을 해야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창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뭔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경험에서 찾기로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보다 깔끔을 많이 떨어가지고 더러운 화장실 가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화장실 잘 못 가요. 근데 저희 엄마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주변에도 화장실 때문에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내가 주변에 깨끗하고 가깝고 안전한 화장실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아까 처음에 2014년도에 창업했다고 하는 오픈넷이 탄생하게 됐는데 오픈넷이 뭐냐면 오픈 토일렛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 카페랑 연동을 해가지고 내 주변에 일단은 서울시 공공데이터 플러스 그 주변에 깨끗한 카페랑 제휴를 맺어가지고 카페 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나올 때 쿠폰이 나와가지고 미안하니까 사 먹게 나올 수 있게끔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었는데 이것도 잘 됐어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시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처럼 타이틀을 만들어가지고 긴급상황 찾아줄게 네 화장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깝고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찾아주는 걸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망했습니다. 잘 됐는데 왜 망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사건이 강남역에서 일어났는데 강남역에서 2016년도에 살인사건이 하나 일어났었어요. 강남역 살인사건 화장실에서 누가 갑자기 살인을 해가지고 갑자기 저희한테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누가 처음 보는 사람들 이거 같이 해보자 뭐 저거 해보자라는 연락이 왔는데 그때 당시 저는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확장도 하고 뭐 코드도 사보고 이것저것 업데이트 하다가 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접고 있으니까 또 뭘 하겠어요. 사실 공부를 다시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놀고 있었어요. 막연히 놀고 있었는데 친구를 기다리려고 대학로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마로니에 공원에 있었는데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더워가지고 옆에 있는 건물에 그냥 무작정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이음센터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처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음센터에서 들어가게 됐는데 1층에 배너 같은 게 걸려 있더라고요. 뭐 전시를 한다 뭐 이런 배너가 있어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아까 저희 작가님들 그림 되게 예쁘고 그런 그림들이 다 걸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색감도 특이하게 쓰시고 그림마다 되게 스토리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예쁜 그림을 잘 그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림을 잘 보니까 되게 조금씩 삐뚤빼뚤하게 걸려 있고요. 그림도. 그리고 그 공간에 뭐 작가를 응원하는 말 같은 걸 적어달라고 했는데 포스트잇도 막 다 땅에 떨어져 있고 제가 그 1시간 정도 있었는데 30분? 1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공간에 한 명도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포데스크도 없어가지고 이게 어떤 전시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니까 근데 이게 발달장애 예술가분들의 그 그림을 거는 전시였더라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도 그 공간 이음센터에서는 전시회에서 제가 그 담당자분들을 봤는데 되게 전시 잘 꾸며놨거든요. 근데 얼마큼 오냐니까 50명 정도 온대요. 하루 말고 총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잘 꾸며놓은 전시가 50명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 왜냐하면 가족들이랑 거기 임직원만 봐도 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사실 지금까지 계속 추구는 일단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자가 1번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고 이 그림으로 뭔가 재밌는 걸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 그림으로 처음에는 그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상품들에다가 이 그림을 입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작가님을 섭외를 했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장애인 미술대전이라는 게 홍대에서 열렸는데 그날 상 주는 날 가면은 작가님이 있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가가지고 아침부터 그 상 주는 날 가서 기다린 다음에 그 그림 앞에서 사진 찍고 꽃다발 받으신 분이 작가님이 작가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래 무작정 하고 싶다라고 그때 2016년도에 가서 지금 나와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달의 작가님 강성아 작가님을 3개월 동안 설득해가지고 처음 작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저희가 시작됐던 이유는 저희 작가님 그 두 분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했고요. 처음엔 되게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또 커졌는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은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굿즈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굿즈 만드는 건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습니다. 지금도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굿즈, 그러니까 대량으로 나가는 거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뭐 3,900원짜리 팔아도 무료 배송해 주는데 배송비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 그 정도 요즘 배송비도 많이 올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그렇게 팔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소비자가 저희 물건, 저희 작가님들이 그리신 물건을 돈을 주고 산다는 거 되게 큰 허들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큰 마케팅 효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그 그림을 이용한 상품을 팔다가 저희가 사실 회사가 그렇게 잘 되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되게 잘 되진 않았고 되게 여러 가지 고충이 많았었는데 가장 큰 고충은 일단 발달장애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 같은 거 진짜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발달장애랑 뭐 지체장애를 헷갈리시는 분도 진짜 많았었고요. 그리고 의심하시는 분도 진짜 많았습니다. 누가 그려준 거 아니야? 누가 다 그려준 거지? 라고 하는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게 되게 힘들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돈이 많이 없었으니까 저희도 전시회를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이 돈을 다 투자해야지 전시를 할 수 있는데 이 돈을 투자하면 그 그림을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을 제작할 정도의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전시회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성수동에서 진짜 무리하게 한 80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전시회를 했었는데 그때 되게 많은 기회가 왔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일주일 정도 전시를 했었는데 일주일 동안 비가 내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망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00분 정도 저희가 오셨고요. 그 2,000분 사이에는 기업 담당자분들도 있었고 광고원 담당자분들도 있어서 우리 그때가 예탁결제원 담당자분이 우리 건물에다가 그림을 걸어줄 수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렌탈 서비스도 생겨났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담당자가 오셔가지고 우리가 마라톤 행사를 하는데 비주얼라이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저희가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하는 디자인까지 해서 마라톤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만들기도 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나씩 늘어나면서 많이 확장이 됐고요. 조금 더 확장이 됐던 계기는 저희 코로나가 저희가 2019년도까지 갑자기 상승 곡선을 타면서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사회적 기업도 아니거든요. 사회적 기업도 하다가 포기하고요. 우리는 자생하면서 멋지게 우리끼리 살아보자라고 했다가 2020년도에 다 아는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전시도 없지, 전시도 없으니까 뭐 관련된 상품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되게 힘든 시간을 한 9개월 정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생존에 대한 욕구가 많아서 발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트렌드가 ESG라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갑자기 ESG라는 그 개념이 생겼으니까 기업 담당자나 뭐 광고사 담당자가 되게 힘들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리가 발달장애 예술가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ESG 그 올인원 콘텐츠를 만들어주면은 저희한테 턴키로 주시고 그냥 우리가 다 수행을 해주면은 이분들이 우리한테 편하게 맡기지 않을까라고 해서 다시 또 빠른 성장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뭐 작가님들의 작품을 이용한 아까 말씀드린 상품 제작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림을 걸어드리는 서비스도 하고 있고, 빌려드리는 서비스도 하고 있고, 다양한 브랜드들과 협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SG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일단은 오늘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작가를 성장시키기 위한 꼭 필요한 핵심 교육이라고 제가 거창하게 적어놨는데 사실은 브랜딩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브랜딩이라고 해서 되게 좀 어렵고 이런 것도 아니고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만 위주로 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 자녀분들을 예술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혹시 해주세요. 시키는 이유. 그것밖에 안 해서. 그것밖에 안 해서 좋은데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거밖에 안 해서. 어머님은 시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아이가 좋아하니까. 네네 다양한 걸 시켜봤는데 네. 그림만 좋아해서. 네네, 네. 좋아하니까. 네.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요. 일단은 다 모든 이유가 어쨌든 뭐 그림을 좋아해서도 있고 뭐 직업으로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돈을 벌기 위해서도 있는데 이런 거에 필수적인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려면은 누군가가 내 아이의 그림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혼자 집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만 그거는 결국은 지쳐요. 왜냐면 누군가에 보여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발전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뭐 어머님들 한 번씩 말씀드릴 때도 계속 했던 건데 저희 작가님들이 저랑 2016년도에 처음 만날 때랑 지금은 진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성인 발달장애인분들이 그렇게 빠른 성장이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작가님들은 진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이거를 계속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쨌든 저희 작가님들이 저희 전시장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내 그림 어디 걸려 있나 그거부터 확인하고요.
저희가 혹시 옛날에 그 상품을 만든 굿즈도 있었는데 내 그림으로 만든 굿즈 있나? 그리고 누가 내 그림을 얼마큼 좋아하는지 딱 3개만 보고 가시거든요. 다른 그림 안 봐요. 그냥 보고 왔다가 내 그림 있고 내 만든 굿즈 있고 아 누가 내 거 그림 좋아하는구나 딱 3개 보고 가시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큰 발전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도 많아요. 문자도 주시고 내 거 언제 나오냐, 혹시 내 거 그림으로 굿즈 나왔다고 하는데 어딨냐, 이런 식으로 많이 오기도 하고요. 내 그림 어디에 걸려있냐도 되게 많이 연락이 옵니다. 어쨌든 사람은 누구나 욕구가 있잖아요. 그 욕구가 저희는 발전의 연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발전을 계속 하면서 좀 작가님들이 조금 더 사회성도 좋아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예술교육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예술교육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누군가가 이 그림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주게 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작가를 알려야겠죠. 작가를 알리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처음에는 작가를 브랜딩하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작가 브랜딩이라고 하면은 혹시 브랜딩 용어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브랜딩이 뭔지 혹시 뭐 경영학과 나오신 분 있을까요? 네, 그러면 제가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가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의 정의를 하면은 그냥 감정적으로 느끼는 무언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명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브랜드를 보고 느끼는 그 감정, 이 브랜딩이라고 했는데 그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를 꼭 어떤 브랜드만 아니어도 돼요. 사람도 브랜딩이 될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예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핸드폰 다들 쓰시잖아요. 핸드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안에 브랜드 어떤 거 있죠? 아이폰이랑 갤럭시. 네, 근데 그 아이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과, 또 아이폰은 누가 쓸 것 같죠? 막 그런 젊은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다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쓰는 약간 세련된 느낌의 예쁜 디자인을 가진 느낌. 또 뭐 있을까요? 아이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네? 혁신. 네, 혁신. 비싸다. 네, 다 좋은 브랜딩이 한 건데 사실은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애플은 진짜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아마. 아이고. 네. 그리고 갤럭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을까요? 갤럭시 하면 이미지. 네, 나이 든 사람들 쓰는 폰. 또 갤럭시 하면 떠오르시는 이미지 있을까요? 갤럭시 하면 떠오르시는 이미지. 삼성.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거. 그것도 되게 좋은 브랜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용한 국뽕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저도 저는 계속 아이폰 쓰다가 갤럭시로 바꿨거든요. 근데 자꾸 아저씨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넓은 폰 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저씨 같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브랜딩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브랜딩으로는 뭐 외계인을 잡아와서 만들었다 해서 사실 접고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미지, 테크적인 이미지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봤을 때 20대 중반의 여성분들은 대부분 아이폰을 쓴다고 나왔고요. 그래서 갤럭시가 남성분들 사용률 그 비중이 조금 더 높다라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다른 것들을 이게는 뭐 다른 것들 예를 들면은 와인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 프랑스 뭐 이런 게 많이 떠오르죠. 이태리 와인 이런 것들 떠오르는데 사실 그런 것도 다 브랜딩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한다고 하고 있고요. 뭐 고급차 뭐 우리가 독삼사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도 다 브랜딩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벤츠 탄다고 하면 좋은 차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다 브랜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계는 뭐 지금 사실은 애플워치가 거의 다 시장을 많이 잡아먹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계라면 스위스에서 만든 시계 이런 것들도 다 저는 브랜딩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아니고 뭐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조금 시대가 지나긴 했지만 뭐 박태환 하면 수영을 대표하는 건 박태환이 생각나고 옛날에 골프를 생각하면 뭐 박세리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 뭐 야구를 하면 박찬호 이런 게 떠오르는 것도 다 브랜딩, 이 개인 브랜딩이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러한 브랜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작가한테 조금씩 대입해가지고 저희가 예시를 또 들어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저희가 하티즘이라는 단어를 만든 이유랑 저희가 사실 전시를 할 때 큰 하트를 가지고 상징물처럼 저희가 했는데 이러했던 이유는 일단 사람들이 저희가 하트를 잡았던 걸 가장 큰 이유는 생각보다 익숙한 거에 대해서 기억이 더 잘 남는다라고 합니다. 사실 하트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거에다가 사실 하티즘이라는 말은 새로운 단어니까 계속적으로 입히려고 하면은 익숙한 거에다 같이 연동시켜가지고 말했고요. 그리고 하트가 사랑을 뜻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마음을 뜻하니까 사실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호불호가 안 갈리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작가님들의 그림의 특징을 좀 살리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제 작가님들이 다른 작가님들의 다른 특징은
일단 내가 그림을 되게 솔직하게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 특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는 그런 요소들 담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마음이라는 단어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자유롭고 솔직하게 그린다라는 뜻에서 마음주의라는 단어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하티즘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단어를 보시면은 조금 하티즘 하트가 불안정하긴 합니다. 대칭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대칭인 것보다 불안정한 거에 눈길을 조금 더 가고 있거든요. 뭐 어디 지나가다가 평평한 바닥인데 만약에 바닥이 좀 부서져 있어요. 그럼 거기에 눈길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사람들이 완전한 것보다 불완전한 거에 조금 더 있어서 보시면 각 같은 것도 조금 더 부셨고요. 뒤쪽도 보시면은 일부러 저희가 잘라놨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불안해가지고 눈길을 조금이라도 더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근데 저희 하트는 약간 불안정한 하트를 가져서 저희가 이렇게 브랜딩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가님 브랜딩을 하려고 했던 것들은 좀 보여드리면은 사실 요즘 양시영 작가가 진짜 잘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어머님이 말씀하셨을 때 뭐 한 달에 8만 불 정도 작품 팔았다? 한 달에? 네. 그렇게 하시고 어디 뭐 아트페어 같은 데 가면 계속 완판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를 만나기 전까지 양시영 작가는 한 번도 전시를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작가였고요. 사실 광주 작가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처음에 저희가 전화 주셨을 때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를 진짜 많이 말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때 당시 작가가 한 30분 정도 계셨는데 지방 작가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 사업 초창기에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데 과연 우리가 지방 작가를 같이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걱정도 있었는데 되게 운이 좋았던 거는 그때 당시 저희가 광주광역시랑 갑자기 사업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3년 동안 광주광역시랑 일을 하게 됐는데 광주광역시 목표는 우리 광주의 작가를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3년 동안 저희한테 진짜 많은 돈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양시영 작가를 비롯해서 광주 작가들과 되게 많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으면서 작가님이 확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돈을 바탕으로 어떻게 브랜딩을 했냐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재미있는 요소가 몇 가지 숨어 있는데 저희 브랜딩 요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좀 재미있는 딱 눈에 띄는 요소들. 어머님이랑 작가님인데 우산? 이거 호박이에요, 호박. 네네. 모자요? 네, 맞아요, 모자. 모자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근데 어머님이랑 작가님이 항상 같은 모자를 같이 쓰고 다녔고, 같이 선글라스 끼고 다닐 때도 있고요. 같이 백팩 메고 이렇게 다닐 때도 있는데, 1+1처럼 같이 다니실 때가 있었어요. 네, 모자 나왔고요. 네, 이거. 뒤에도. 호박, 네, 호박이 시리즈로 다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래서 저희가 브랜딩이 되는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자, 안 보이시는 분들 읽어드리면은 밑에부터 읽어드릴게요. 양시영 작가의 개성이 뚜렷하게 나타난 80여 점의 작품으로 이루어진 이번 전시회는 다양한 미술 관계자, 관람객이 찾아왔으며 한 미술 관계자는 천경자가 환생한 줄 알았다.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다. 라는 말 전했다. 여기서 저희가 브랜딩 요소를 넣어놨습니다. 맞아요. 천경자. 네. 네, 제가 어떤 걸 넣어놨냐면은 일단은 의상이라고 해놨는데 저희가 한 명이서 이렇게 쓰고 다니는 것보다 둘이서 똑같이 하고 다니면은 머릿속에 기억이 남고 많이 남거든요. 저도 기억이 남고 한 번 본 사람들은 계속 이게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이게 잊어먹다가도 다시 또 이 똑같은 모습을 보면은 미술 관계자들, 일반인이들 또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희가 일부러 천경자라는 유명한 작가를 같이 하면서 이 작가랑 천경자랑 계속 비슷하게 계속 해서 어떻게 보면 유명세에 올라타는 그런 느낌이겠죠. 쉽게 생각하시면은 마켓컬리 한 번씩 써보셨나요? 마켓컬리가 초창기에 전지현한테 18억씩 20억씩 주면서 그런 태웠던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지현의 그 브랜딩을 마켓컬리라는 브랜딩에 입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더 웃긴 거는 삼성전자가 만약에 전지현을 썼으면 비용을 훨씬 더 적게 냅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거기서 그 차이가 나면은 그 차이를 메꿔주는 거는 돈이기 때문에 마케팅 간격만큼 돈을 메꿔줘서 덜 유명한 브랜드가 더 유명한 배우한테 돈을 많이 줍니다. 만약에 저희 회사가 하려면 돈을 더 많이 줘야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많이 태우면서 한 이유는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입혀야겠다라고 하고 있고 일부러 저희가 뒤에서 찍은 이유는 한 개 걸었을 때보다 여러 개 시리즈를 걸었을 때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인식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식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마케팅 포인트가 들어가 있었고요. 저희가 되게 많은 프로젝트들을 진행했었는데 유튜버, BJ 이런 분들이 작가님들 콜라보를 계속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유명한 사람들이 이 작가를 언급해주고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도 같이 유명하겠구나 라는 게 계속적으로 사람들 인식에 깔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BJ들이랑 저희가 뭐 콜라보 할 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미지도 있잖아요. 사실 되게 좋은 이미지의 뭐 BJ도 있지만 안 좋은 이미지의 BJ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했던 거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작가를 알리는 게 1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철구라는 BJ가 되게 이미지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저희가 왜 했냐면은 저희가 이 소속사랑 처음에 계약을 했었는데 혹시 철거도 가능할까요? 라고 했는데 이 BJ가 옛날에 막 머리에 간장도 뿌리고 막 이상한 짓도 하고 되게 많은 괴이한 행동을 했었는데 니즈가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딸이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초등학교에서 반대 시위를 한 거예요. 철구 딸 오지 마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도 어쨌든 딸이 들어가니까 이미지 변신이 좀 필요했던 거죠. 어쨌든 저희는 니즈가 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서로의 니즈가 막 저희는 유명해지고 작가가 좀 더 많이 알려져야 된다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되게 웃겼던 건 저희 홈페이지에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90% 이상이 철구가 링크 하나 걸어진 거에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저희한테 뭐 왜 이 철구랑 같이 프로젝트를 했냐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한두 분 있었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이것 때문에 저희를 알게 돼가지고 작가님들이랑 자연스럽게 알게 돼가지고 작가님이 사실은 뭐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지만 한 번 본 사람은 생각보다 안 본 사람보다 더 기억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억을 많이 남겼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빅나티라는 래퍼가 있었는데 되게 이것도 운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았던 거긴 한데 저희가 그 혹시 그 범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 영상 보셨어요? 그 영상을 딱 보고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2탄도 나올 것 같은데 였습니다. 그래가지고 2탄을 우리가 만들고 싶다 여가지고 그 2탄은 뭐가 될까 했을 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힙합이었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가 레퍼런스 영상을 하나 만들고 이걸 유명한 힙합 하는 레이블 그러니까 소속사에 가져가가지고 제안서를 해보면 어떨까가 저희 간단한 그냥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래퍼, 유명하지 않은 래퍼를 데리고 광주에 내려가가지고 왜냐면 광주가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비용도 지원을 받았었고 그 1차 지역에 안 나와 있었어요. 막 서울 나오고 대구 나오고 뭐 이런 데 나왔는데 그때 광주가 없었어가지고 광주를 배경으로 레퍼런스 영상을 촬영했고요. 양승훈 작가님이랑. 그래서 사실은 그 빅나티라는 래퍼랑 할 때는 하이어뮤직이라는 데를 갔었는데 이때 다른 작가가 사실은 원래는 선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작가가 갑자기 상이 당해가지고 급하게 남자 작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양시영 작가가 갑자기 또 있어가지고 그러면 양시영 작가 해볼까요? 라고 해가지고 같이 브랜딩을 해서 저희가 그 2차 영상을 찍었고요. 빅나티라는 래퍼랑 찍었고 결국은 2차는 하이어뮤직에서 뭐 저희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2차 프로젝트를 다 가져갔습니다. 관광공사 거. 그래서 다 3,000만 뷰 이상씩 다 나왔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하면서 같이 작가님의 브랜딩을 입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영상 저희 뮤직비디오를 촬영했었는데 그냥 촬영한 건 아니고요. 작가님이랑 공동 작업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물레동에 실제로 작가님이 라이브 드로잉하고 여기서 래퍼가 라이브 드로잉 같이 해가지고 작품처럼 철판이 나왔고요. 제가 1년 동안 그거를 일부러 사용하게 놔뒀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새 문판을 문짝으로 갈아준 다음에 사용감을 넣으려고 문짝으로 갈아준 다음에 제가 떼어와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지금 보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로 저희가 굿즈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금방 다 판매가 됐고요. 판매된 수익금 전액은 다 기부했습니다. 작가님이랑 래퍼 이름으로 기부를 해서 저희 명분도 가져가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작가님을 조금씩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사 같은 경우로 브랜딩을 할 때는 사실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는 뭐 작든 크든 어쨌든 공신력이 조금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작가랑 일부러 부산 국제 아트페어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놔 가지고 작가가 이런 데 나가는 거다라고 계속적으로 브랜딩을 했고요. 뭐 서울 아트쇼, 뭐 LA 아트쇼 이런 것도 넣은 이유는 사실 LA 아트쇼 같이 그 해외에 사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서 뭐 이런 전시를 했다, 뭐 어떤 아트페어 참여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먹어주는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브랜딩을 하기도 하고 이건 저희가 SKT랑 저희가 미디어 아트 전시를 SKT 본사에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SKT라는 브랜드가 저희 작가님보다 더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SKT라는 브랜드랑 같이 하는 작가는 조금 더 유명해지게끔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SKT가 이런 작가랑 하는구나, 이 작가는 유명하겠구나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넣기 위해서 SKT랑 작가님이랑 작업을 한 거를 계속적으로 일부러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나티랑 저희가 작업을 한 내용에 일부러 이렇게 둡니다. SKT 사옥 아트 갤러리에 미디어 아트를 전시한 적이 있는 작가다. 이 작가는 그냥 한 게 아니라 원래 유명한 작가였다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계속적으로 심어주려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했고요. 이때 당시 빅나티 지금은 되게 유명하거든요. 계속 10등 안에 계속 들어가 있고 그런 랩인데 그때 당시에는 빅나티도 그냥 이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성수미술관과 드로잉 이벤트를 했던 미술에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던 것다라고 해서 빅나티도 이렇게
브랜딩을 하는 요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아, 이 작가가 유명하겠구나를 머릿속에 일부러 심어주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사실 브랜딩을 이렇게 약간 주입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기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기사 내기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기사는 어쨌든 어떤 매체 중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건데 사실 기사도 다 쓸 수 있습니다. 기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 채널이 있어가지고 네이버, 네이트, 다음 이런 데 노출시킬 수 있는 기사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내용을 적어가지고 낼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점은 사실 옛날에 뭐 기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뭐 기사 리스트를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메일링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너무 시간 대비 사실 아웃풋이 많이 안 나오고요. 그냥 비용 한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사이를 비용을 지불하면은 매체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기사를 물론 팩트에 기반해야겠지만 그걸 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혹시나 뭐 우리 자녀분이나 누군가 기회가 되시면은 제가 나처럼 연락 주시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기사를 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 어쨌든 기사도 나의 자료잖아요. 공신력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뭐 뉴스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남아있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 이름 검색해도 나오고 이렇게 하려면은 기사를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작가를 좋아할 만한 스토리를 만들었었습니다. 사실은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좋다 나쁘다를 하긴 어렵지만 작가를 바로 작품으로 기억하기엔 되게 어렵거든요. 작가가 뭐 커가면서 작품이 스토리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작가 자체를 좀 기억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저는 작가를 약간 작품이랑 좀 연계시켜서 그랬는데 양시영 작가 그림에는 위아래로 그린 그림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아까 호박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렇게 줄 같은 그림이 많았는데 왜 이런 그림들이 나왔냐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인터뷰를 계속 해가지고 뽑아낸 건데 처음에 엘리베이터만 타고 계속 놀았대요. 친구가 많이 없으니까 엘리베이터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 아파트에 계속 그거 하고 놀았는데 어쨌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아래에서 선을 따라서 엘리베이터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이게 그림이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선의 형태가 되었고 그림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시영이는 언어가 아닌 그림으로 말은 하는 아이구나 라고 했다. 그래서 5살 때부터 그림을 그려왔다. 그래서 이 그림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스토리를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경력이 나이는 어리지만 20대 초반밖에 안 됐지만 5살 때도 그림 그리면 되게 경력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왔다고 했고 생각지를 못한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의도한 게 아니 이 그림은 의도한 그림이 아니라 그냥 선과 형태가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나온 그림이다 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했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말이 좀 빨랐나요? 아까 저기서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네,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없으세요? 넘어갈까요? 그러면 작가 마케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작가 마케팅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여기도 인스타그램 잘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페이스북 잘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카카오 스토리, 유튜브, 블로그 다 잘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사실 힘들지 않으세요? 이거 하려면?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트렌드로 계속 바뀝니다. 뭐 어쩔 때는 뭐 쇼츠라고 했다가 뭐 릴스라고 했다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저희가 하나로 다 정리해 드릴게요. 어쨌든 저희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발달장애인 컨텐츠의 90% 이상을 저희가 유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유통하는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하티즘 플랫폼이라고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하티즘 플랫폼에서는 일단은 작가님들이 저희가 그림 거래도 될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림을 라이센스만 거래할 수도 있고 뭐 그림을 빌려줄 수도 있고요. 뭐 이제는 아직 업데이트 될 거지만 굿즈도 만들 거고 그리고 저희가 커뮤니티에서 정보도 다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한테 필요한 정보나 아니면 댓글 같은 거 달고 싶으면 달고 되고요. 작가님의 팬이 될 수도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아요 이런 것들 해서 할 수 있고 뭐 저희가 뒤에 AI, NFT, 메타버스 이런 것들은 뒤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한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왜 우리 아이의 그림은 안 걸리나요? 우리 아이의 그림은 왜 선택이 안 되나요? 라고 했는데 저희 작가님 지금 150분 정도 있거든요. 제가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림을 걸어요. 그래서 최소한 저희한테만큼은 이거 그림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 담당자들로 어쨌든 그 그림을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카이빙 된 공간이 없으니까 저희 사이트를 아카이빙처럼 쓰셔가지고 그림을 계속 올려주셔도 되고요. 저희 담당자분들이 이 사이트를 보는 경우에 대부분은 저희랑 이미 프로젝트를 하기로 한 다음에 담당자분들이 이제 마음에 드는 그림을 보러 이제 고르기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티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회원가입할 때 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작가 회원을 가입하시면 창이 나오고 저희 복지카드 입력만 하시면 저희가 승인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아카이빙해서 그림을 작가분들 어쨌든 그림이 어릴 때부터 모아놓은 그림이 되게 사실은 히스토리잖아요. 그 히스토리를 아카이빙하는 그런 기능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 그림 안에 해시태그도 달 수 있거든요. 해시태그 달아주시면은 만약에 저희가 달력 같은 걸 되게 많이 만드는데 거기서 담당자분들이 겨울에 관련된 달력을 써야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사계절이 있으니까 겨울 치시면 이렇게 다 그림이 나오게끔도 다 만들어 놨으니까 조금 신경 써서 여기에만 올려주셔도 진짜 많은 분들한테 또 주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현재는 사실 일반인분들이 그렇게 많이 보진 않습니다. 근데 대기업 담당자분들이나 기관 담당자분들 진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같이 하고 있으니까 보고 계시는데 저희 2024년부터는 마케팅을 좀 많이 하려고 해서 일반 소비자분들도 그냥 그림을 감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들어오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해외 기관이나 해외 기업까지 저희가 좀 들어오게끔 해서 이제 조금씩 저희가 글로벌 작가들도 들어오고 있고요. 해외 작가님들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지금 해외 기업들이랑도 계속 미팅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작가님들이 해외까지 나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할 텐데 네, 그때 가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플랫폼에서 저희가 그 그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400건 정도 저희가 프로젝트를 세보니까 네,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보시면 최근에 저희가 JST나라는 브랜드랑 아이유랑 홀리데이 시즌 네, 그 작업을 했어가지고 롯데 타운가 롯데 거기 에비뉴엘인가 거기 지하에서 크게 팝업 스토어도 했고요. 실제로 아이유가 오기도 했고 저희 작가님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다 명시되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게 다 구현됐거든요. 사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 개그 콘서트 2가 나왔는데 거기에 나오는 미디어 아트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보내드린 거고 보시다시피 달력 같은 것도 뭐 동아제약, 부산은행, 대한유화 이런 것도 달력도 다 거기서 보고 결정하신 거고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 달력 대통령실 달력도 만들었는데 거기 달력도 다 거기서 사이트에서 보시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청와대, 뭐 K컬처 미디어 아트, 미디어 레스 이런 전시 같은 거 참여도 다 하실 수 있게끔 그 사이트를 통해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생각도 많이 들어요. 우리 아이의 그림은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금융고 신한금융고를 어쨌든 되게 보수적이라는 은행권에서 저희가 ESG 보고서에 저희 그림들이 다 나왔는데 실제로 저희 작가님 작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림 보시면은 귀여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 9살 어린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떤 그림이 선택받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그 그림은 사실 그림이라는 거는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 그리고 어떤 게 사용될지 사실 모르는 거니까 사실 그런 기회를 얻으려면은 올라가 있어야지 얻는데 우리 아이의 그림은 맨날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는 사실 소비자가 판단을 하는 거고 어떤 소비자는 그 아직 미성숙한 그 그림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번거로우시더라도 그림을 열심히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노출시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9살 작가가 아기야마 수박 먹여주기 체험하면서 그린 그림이다 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저희 다 놔둬있고요. 작가 소개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회를 좀 얻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프로젝트는 하티즘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재밌는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보시면은 그림 저희가 계속적으로 했던 건데 실패도 되게 많이 했고요. 그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이거를 편집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사진 기사를 부르시는 분도 있고 편집 잘하시는 분들 직접 찍으셔가지고 편집해서 올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저희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작품 등록이 있어요. 거기에 여기 체크를 하시면은 AI 이미지 보정 기능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작업하시다가 그냥 핸드폰 찍으시면은 자동으로 다 편집도 나옵니다. 필요 없는 거 다 크롭 되고요. 기울기, 색감 보정 다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핸드폰 찍고 올리시면 돼요. 그냥 핸드폰 있는 상태로 올리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옆에 주변에 지저분한 사물 있어도 실제로 다 그냥 해서 캡처해서 올린 거거든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사실 거의 대부분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뭐 이게 엄청 고퀄리티 뭐 저희가 뭐 엄청 큰 화면에 노출될 거 아니면은 이런 것들 우리의 목적은 이러한 그림이 있다를 보여주는 거고 이 그림이 선택받으면 사실 사진 촬영해서 다시 해도 되니까 그 선택받기 위한 그 과정에 가는 과정에서는 충분한 퀄리티의 그림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비싼 비용 내고 뭐 찍으시거나 이거 편집해서 나중에 올려야지 말고 그냥 핸드폰 대충 찍고 올리시면 자동으로 다 편집돼서 올라가니까 그런 식으로 아카이빙 하셔가지고 그림 모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맨바닥 같은 데 찍어주시면 제일 편하긴 한데 그것도 귀찮으시면 그냥 찍어서 아까 이렇게처럼 그냥 찍어서 올려도 웬만하면 편집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도 올려 되게 많은 노력을 했고요. 서버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거 다 저희가 부담하고 있으니까 다 무료거든요. 그냥 사용하셔가지고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리고 작품 관련 해시태그 같이 입력해 주시면은 검색을
나오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조금 더 발전해서 저희가 여기 사진 찍으면 해시태그가 자동으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 추출해가지고 저희가 해시태그가 자동으로 다 달리게끔 하려고 해서 원래 SKT의 그 A.이라고 하는 거랑 같이 계속 했는데 생각보다 잘 못 잡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 기술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 뭐 저희가 기술을 빨리 개발하든 아니면 그쪽에서 좀 더 나은 성능을 해서 어쨌든 제휴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하든 뭐 그거는 기술을 조금씩 발전을 시킬 내용이지만 지금은 아직 이런 기능까지 안 되고요. 편집이랑 그런 거 되니까 가이밍할 수 있게끔 하고 조금 번거로워져도 그 해시태그는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의응답 있으시면은 저희가 질의응답 받고요. 그리고 혹시나 하티즘 플랫폼 가입 그냥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담당자 직원한테 요청해 주시면은 네, 가입 도와드릴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플랫폼에 가입하고요. 네. 아이들 작품 올릴 때 네. 이게 정해져 있을까요? 개수 없습니다. 많이 올리시면 많이 올려서 지금 좋습니다. 왜냐면 노출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좀 자랑을 하자면 발달장애 예술가라는 직업을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으로 만들어냈다는 거는 4대 보험 가입이 우리나라에서 직업으로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거 처음으로 인정받았고요. 그리고 자택근무가 원래 안 됐거든요. 발달장애인 분들은 그 장애인 고용공단에 말하기 생산성이 없다, 더 안 된다, 부정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가 3개월 동안 싸워가지고 저희가 처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택근무 많이 하시잖아요. 다른 분들 보시면은 그거 저희가 처음으로 했고요. 보시면은 아마추어 작가, 라이징 작가, 메인 작가 있잖아요.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장하시면은 메인 작가로 대신 저희가 고용까지 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FT 메타버스 기능은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플랫폼에 그림 올리시면은 가상의 공간이 하나씩 다 만들어져요. 이미 구현 다 해놨고요. 실제로 되고 있는데 요즘 메타버스가 인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접속자가 많이 없는데 막대한 서비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잠깐 숨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못 들어가지만 만약에 이게 다시 또 유행이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면 다시 열어놓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작가님이 전시장은 가상 공간 하나씩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뭐죠? 한번 질문. 개수는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네. 네. 이제 미성년자들도 있고 네네. 여기 저희 꿈나무 팀들이 다 미성년자죠. 네. 미성년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기에 아이들 이름으로 해서 네. 올리게 되면 네. 저희 지금 아마추어 뭐 아티스트 저 사이트로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네, 아마추어 아티스트로 들어가고요. 사실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저희는 다 지금 소속되는 작가는 성인 작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플랫폼에서는 약간 한 그걸 좀 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때 저희도 약간 선입견이지 않았을까라 생각한 게 저희 그러니까 어쨌든 학생분들이랑 수익적인 사업은 안 하려고 웬만하면 했었거든요, 계속적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기회를 뺏는 거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혼자 모순이더라고요. 이게 지속 가능한 예술을 하려면은 어쨌든 그런 액션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액션 자체를 막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원칙적으로는 저희 안 하지만 플랫폼에서 그분들이 선택하신 거는 거기서 선택한 거니까 미성년자인데 괜찮으시냐라고 여쭤보고요. 괜찮다고 하시면 오케이 해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 사이트 들어와서 봐서 그냥 NFT 저기에 보면 네. 그 영상처럼 되어 있는 미디어 아트, 네네. 그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네. 작가들이 직접 제작하나요? 아니면 저희 내부 팀에서 다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NFT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실리콘밸리 회사랑 NFT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오픈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한 개는 저희 전시장에 가시면 볼 수 있는데 그 업비트라고 우리나라에서 저희 가상화폐 1위 사업자가 있어요. 거기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번 전시도 업비트에서 후원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 사이트를 통해서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재밌는 거는 작년에 저희가 무료로 그냥 전시에 오시면 NFT 쿠폰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5만 원 정도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작가님 그 그림 같은 경우에 한참 NFT 붐이 있었을 때 원화 120만 원짜리 1억 3천까지 거래되고요. 뭐 비싼 그림들 계속 그렇게 거래 많이 되기도 하고 그때 처음에 저희가 서울 옥션이랑 같이 업비트랑 셋이 3자로 그렇게 진행했을 때 24시간 동안 3천만 원 정도 팔렸었고요. 그렇게 NFT는 투트랙으로 가서 업비트랑 하는 거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요즘은 실물 연계도 해가지고 최근에 뭐 기사도 나왔는데 부산은행이라고 하는 데랑 NFT 적금 만들어가지고 NFT가 실물이랑 연계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가시면은 NFT 옥션도 있습니다. 실물이랑 NFT를 연계해가지고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옥션 해가지고 그 NFT를 낙찰 받으신 분이 실물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거 해서 가보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작업이 좀 많이 필요해가지고 내부에서 디자인 팀에서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NFT에 올리는 그림들은 저희 메인 아티스트 그림 중에서 선별된 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제가 작업을 하신다는 네, 저희 기존에서는 사실 메인 작가로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쪽에서 원하시는 컨셉에 맞게끔 제작을 해드리고 있고, 사실 NFT라는 개념은 그 어디에 그 미디어 아트라는 개념도 아니고요. 사실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그냥 토큰으로 그러니까 블록체인 상 네트워크에 올린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NFT를 발행하고 싶다 이런 것도 되게 간단하게 올리실 수 있고 한 3분이면 다 올리실 수 있고요. 누구나 다 올릴 수 있고요. 저희한테 되게 옛날에 또 NFT가 한참 핫했잖아요. 그때 진짜 좀 안타까웠던 게 관공서에서 진짜 많이 연락이 왔거든요. 자기네 발달장애 뭐 키우는 게 있는데 NFT를 만들어 달라는 거 저희한테. 그래서 어떤 NFT를 만들어 달라는 게 뭐지? 그래서 저희한테 진짜 몇백만 원씩 뭐 몇천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거 하는데 30분이면 다 할 수 있다. 나 혼자 해서 30분은 다 할 수 있는데 양심상 그거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일단 거기는 NFT라는 개념도 모르고 있고 이렇게 마구 NFT의 가장 좋은 기능이자 나쁜 기능은 한번 올리면 지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이 남아버리니까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근데 그렇게 마구잡이로 올리는 건 나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좋지 않다라고 해서 안 하긴 했는데 사실 지금은 조금 거품이 꺼졌지만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된 걸 드릴게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저희는 지금 네. 일단 꿈나무 네. 제가 어린 작가잖아요. 네네. 그럼 일단 가입할 때는 작가면으로 네네네. 가입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럼 작가면으로 가입을 하고 저희가 그림을 올리면 저 아마추어 네네. 아티스트라는 게 보여지게 되고 네네. 거기서 이제 뭔가 조회수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다른 데서 마음에 들었을 때 협업을 해서 연락 네네. 오거나 그런 식으로 컨택이 되면은 라이징으로 이제 등급업처럼 되는 네. 사실은 그게 명확한 기준은 네. 없는데요. 저희 자체적인 내부 기준이라고만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이 작가는 성장해도 되겠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올려줍니다. 그래 뭐 그게 조회수일 수도 있고요, 좋아요일 수도 있고 뭐 댓글일 수도 있고 하는데 뭐 협업 기준일 수도 하고요. 뭐 당연히 그림 수준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가지고 다양한 기준에 맞게끔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리는 그림 자체가요. 네. 이게 뭐 아이들이 네네. 유화라든지 피라든지 아니면은 아이패드 같은 거에 그림 네네. 그리는 그런 거는 전혀 관계없이 아무거나 올리셔도 됩니다. 네.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올리셔도 돼요. 네. 어떤 걸 선택할지는 사실은 다 몰라가지고요. 어떤 아이패드 그림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게 할지 모르니까 사실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의 폭이 넓어진다는 생각해서 사실 많이 올려주시면 많이 올려줄수록 저희가 선택하기가 좋고요. 이번에 저희 전시에도 저희 자체에서도 플랫폼 작가에서 또 그림을 뽑아서 저희가 전시를 했습니다. 공간을 따로 배정을 해서 플랫폼 작가로만 어차피 저희도 메리트를 계속 드려야 되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저희 모든 콘텐츠는 다 플랫폼으로 옮길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먼저 올려주시고 많은 콘텐츠를 보유하신 분이 어쨌든 네 많이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도 거기에 네. 여러 가지 이제 SNS를 네네네. 올려주셨잖아요. 저희 어쨌든 개인적으로도 블로그에 올리고 다른 네네. 플랫폼 사이트들도 또 요즘에는 네네, 맞아요. 있으니까 올리고 있는데 그런 중복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습니다. 각 보유하고 있는 거를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많이 하셔가지고 뭐 SNS 다 하셔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보게 하는 게 더 좋긴 합니다. 뭐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좋잖아요. 왜냐면 일단 저는 모수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림은 누가 좋아할지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내 자녀의 작품을 1%가 좋아한다고 하면은 100명이 봤을 때 한 명이 좋아하는 거고 10,000명이 봤을 때 100명이 좋아하는 거고 10만 명, 100만 명이 보면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이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내 자녀가 이 작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서포터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뭐 그림이 우스갯소리로 2-3명, 3명의 컬렉터만 있으면은 성장한다. 그래서 사고 팔고 해서 자기네끼리 돌려가지고 성장한다 하는데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 뭐 미디어 시대가 오면서 그런 것들 좀 더 많은 사람들의 힘이 좀 더 커졌다라고 옛날처럼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옛날처럼 뭐 이제 조각해서 쪼개가지고 그림을 팔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이 나왔고 이 작가를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림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댓글을 달아주고 응원을 해주고 찾아와주고 이런 것도 되게 방법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수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다수의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저희 플랫폼에 올려달라고 하는 이유는 힘드니까. 네, 다 하기는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선택을 하시라고 하면은 어쨌든 프로젝트가 가장 그러니까 가까운 네. 그러니까 제일 기회의 가능성이 높은 곳에 올려달라는 거였고요. 사실 당연히 SNS 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조건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컨텐츠를 올리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컨텐츠를 올리실 때 그냥 그림만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피드의 원 오브 댐이잖아요. 하나 계속 올리는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사람이 나오는 컨텐츠에 멈추는 게 더 많고요. 이 많은 그림들 사이에서 뭐 캐릭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섞여 있잖아요. 그 사이에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남의 시간을 멈추게 만들려면은 그냥 그림만 올려서는 갑자기 못 멈추잖아요. 이 그림이 왜 멈춰야 되는지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특이한 행동도 하는 거고 뭐 릴스도 찍은 거고 뭐 하는 이유는 이 시간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컨텐츠를 멈추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는 사실 그림만 올리는 것보다는 다른 소리를 계속 입혀줘야죠. 그러니까 이 작가를 이 그림이 완성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사람들의 시간을 멈출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아무거나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제 만약에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졸업하면 네. 요즘에는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택근무나 이제 네. 직업을 이수하게 되는데 네. 파티즘에서 지금 소속으로 직업하고 있는 작가분들이 네. 이제 뭐 저희가 어쨌든 여기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일단은 저희가 4대 급여 받고 막 이런 네네. 지금 14분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늘릴 방법으로 저희가 다시 또 아직 공개는 안 했지 프로젝트가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행하게 되면은 작가의 수는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고용 작가 기준으로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택근무잖아요. 근데 서울로 한정짓지는 않을 겁니다. 작가가. 그리고 지방에 있는 뭐 기업이랑 프로젝트를 해서 만들면 지방에 있는 작가들로 같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뭐 이제 그거는 규정은 안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작가님도 다 서울 분은 아니세요. 저희가 작년도까지 계속 발달장애 공모전을 저희가 운영했었거든요. 그 성인 대상으로 했던 공모전 1년에 400분 정도 지원하세요. 근데 그거 저희가 운영을 장애인 개발원이랑 저희랑 GKL이라는 그 세븐업 카지노 운영사가 공공기관이거든요. 거기랑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 못하는 이유는 국정감사에 걸렸습니다. 왜 발달장애만 하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장애인 개발원에서 그 공모전을 하는데 왜 발달장애에 한정돼서 해서 다른 장애는 안 하냐 각 공격 대상이어가지고 저희한테 다른 장애까지 해주면 안 되냐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목표는 어차피 저희는 고용도 하고 거기서 1등 그러니까 대상 받으신 분이나 특별상 받으시면 저희가 고용했거든요 무조건. 그리고 한정 고용도 아니고 저희는 무기한 다른 데는 사실 다 6개월 3개월씩 끊어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2년 전에 다 잘라요. 왜 그 이유는 고용 계속해서 그걸 감당 안 되는데 저희 무조건 다 그냥 무기한은 아니죠. 정규직이니까 그냥 정규직으로 고용하고요. 자르는 거 없고요. 그렇게 고용하는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저희가 다른 장애를 하고 싶진 않다. 그렇다고 저희 발달장애 주고 싶지 않다 해서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근데 GK에서 저희랑 단독으로 둘이서 하자고 했는데 제가 또 게을러가지고 좀 귀찮아가지고 네 어쨌든 GK랑 둘이서 하는 거는 그만큼의 공신력은 없거든요. 개발원이랑 그 정부기관이 껴야지 조금 더 거기도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했는데 그때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심사위원도 들어갔거든요. 진짜 공평하게 했습니다. 약간 낌새만 보여도 다 태클 넣었고요. 그래서 진짜 처음 작업을 했던 작가님들도 되게 많이 올라오셨고 그때 뭐 김해 작가님도 있고 대전 작가님들 뭐 지방 작가님들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고용해 주신 분도 있고요. 이제 고용의 기준이 꼭 서울은 아닙니다. 네. 그 작가님들 네. 재택근무하면은 네.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 저희가 다른 데는 뭐 20호 그림 하나씩 그려내라 이런 거 있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림만 그리시고 편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림은 사실 뭐 예술적 영역이잖아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압박 전혀 없습니다. 한 달에 그림 하나도 안 나와도 되고요. 1년 동안 하나도 안 나와도 됩니다. 대신 꾸준히 작업하시는 모습만 보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수익을 내는 방법은 작가님의 컨텐츠, 기존에 있는 컨텐츠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저희 회사는 그 제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압박이거든요. 사실 뭐 집 하나씩 내고 2개씩 내라는 데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강요가 되버리는 순간부터는 힘들어졌다 싶고 그런 것 중에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예술가니까 다른 데는 뭐 디자인을 뽑기도 하고 그런 것들 어쨌든 디자인적 영역이 있고 그걸 해야 되는데 저희 예술가는 저희는 물론 부탁드릴 때도 있죠. 이거 지금 프로젝트가 하는데 작가님이 하고 싶어 한다 실을 수 있냐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평상시에는 없습니다. 몇 시까지죠 이게? 30분까지. 아 네. 아니면 급여 수준 없어요? 업계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줄 겁니다 아마. 네. 아 네. 뭐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작가님은 달라요. 그리고 네. 왜냐면은 저희도 연차가 있잖아요. 네, 능력주의이긴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그 편차가 좀 많이 나거든요. 작가님보다 버시는 금액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자본주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이분이 당연히 컨택을 많이 받고 더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았을 때 뭐 이게 뭐 우리 일반인, 그러니까 뭐 비장애인 대상으로도 이게 당연히 능력의 차이가 나는데 특히 예술적 영역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게 발달장애 예술가라고 해서 이게 차이가 안 나게 만드는 것도 저는 오히려 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저희 전시장에도 써 있는데 그림 판매에 대한 수익은 저리 다 드립니다. 네, 수수료 안 받았어요. 안 받아요. 오늘 것도 이번에 전시하고 판매하기. 네, 그거는 제가 만약에 연결시켜 드릴 거고요. 어머님한테 만약에 작품 문의가 오면은 바로 다이렉트 연결해서 가격 같은 것도 산정해 주시면 돼요. 저희한테 계속 얼마에 하면 될까요? 계속 물어보죠. 처음 판매하시는 분들이. 제가 너무 그러니까 사실 제가 판매 금액을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머니 그냥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데 다른 작가는 얼마에 판매한 사실 그거 다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 천차만별이니까 그냥 원하시는 금액 하나씩 생각해 주고 계세요.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근데 안 파시는 분도 있어요. 네, 뭐 저희 작가님 중에 한 분은 뭐 그림이 되게 늦게 나오시는 분들 있는데 그 작가님은 전시할 때 그림이 없으니까 안 파신 경우도 있고 그런 조건을 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림을 팔았을 때 전시할 때 다시 빌려줘야 돼요. 전시할 때마다. 그런 조건 달아야지만 파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작품을 많이 팔아드리고요. 저희가 기업 전시하면은 원래 회장님들 큐레이션 도와드리거든요. 그때부터 회장님이 한 3점 사시면은 또 부회장님 사시고 다 내림삼으로 다 사가지고 네, 많이 팔아드립니다. 이 꿈나무 프로젝트 지금 네. 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네. 그 기존 OT 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새롭게 하는 건가요? 네, 새롭게 아마 할 것 같긴 하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한 명한테, 그러니까 계속 저는 교육을 쭉 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렇게 못하는 거는 어쨌든 그 기업에서는 그 아웃풋이라고 하는 우리는 몇 명의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몇 명의 작가를 후원하고 있고 이 작가들이 성장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조용해서 그렇고 저희도 새로운 작가들의 새로운 데이터가 쌓이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성인이 뭐 아직 되실 분도 있고 아주 좀 멋진 분도 있지만 성인 교육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 산업인력공단이랑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하죠. 20대부터 그러니까 만 18세부터 34세까지 하는 교육도 또 있어가지고 성인 되시면 그거는 뭐 다른 교육이니까 그것도 봐주셔도 되고요. 별개로 따로 네, 별개입니다. 그건 별개로 따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원칙이 있는데 저희는 절대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뭐 주변 관계자분들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어떤 명목도 받지 않고요. 저희가 주변에 뭐 비슷한 회사들 많았는데 그 말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돈 받아서 그래요, 다. 저희는 돈 절대 안 받고요. 저희는 드리는 회사로 남아야지. 저희가 사실 저희 초반에 어렵고 힘들었을 때 가장 돈 쉽게 빨리 버는 방법은 어쨌든 저희가 시장에 선두주자 있고 저희가 교육하는 거는 되게 많은 분들이 들으실 거잖아요. 비싼 가격을 책정해서 들으실 분들이 분명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이쪽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크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뭐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저희는 재능이 필요한 거지 돈이 필요하진 않아서요. 당사자분들의 어떤 행위로도 돈을 받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홍명훈 작가로 네. 운 좋게 혜택을 받아서 전시를 하는 거긴 한데요. 네. 뭐 내년이고 후년이고 뭐 전시를 할 때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그 플랫폼에서 저희가 골라서 하니까 올려주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그 뭐 공모전에서 수상하신 분들도 저희한테 또 기회가 공모전에 저희 당선돼 뭐 은상 받은 누군데 왜 저희는 추가적인 혜택이 없나요? 라고 할 때 제가 계속 그 플랫폼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림을 모르는데 그 작가를 갑자기 생각해가지고 그때 은상도 한 10명 받아요. 그때 10명 은상 받았던 10명 중에 한 분을 생각해서 뽑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근데 그림을 저희는 계속 보니까 좋은 그림을 찾고 어쨌든 저희도 소비자한테 좋은 그림, 새로운 그림들 계속적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찾는 노력을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한테 최소한 노출을 낼 수 있게끔 해주시면은 분명히 충분한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확정적으로 무조건 올리시면 된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선택지 안에는 있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할 때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 작가님들 말고 네. 강사나 네. 그런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들 네네. 그림 그릴 수 있는 풀도 혹시 갖고 계시나요? 저희 교육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 교육하는데 네. 만약에 이제 따로 이제 교육을 또 받고 싶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교육하는 걸 소개를 그런 것도 조심스러워서 안 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가지고 소개나 뭐 추가적인 선생님 했을 때 혹시나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할지 저희랑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면 어쨌든 저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데 그거 소개는 너무 위험해서 안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저희 회사 입장에서 사실 리스크를 줄여야 돼가지고 안 하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제가 교육을 직접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 있게 추천을 못 합니다. 네. 궁금하신 거 물어보세요. 저 또 하나 궁금한 네네. 건 이번에 네. 전시하는 작품 중에서 어떤 것을 보고 이렇게 아이들 그림을 선택하셨는지 그때 궁금해요. 기준이요? 네. 일단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작가별로 한 작품 이상씩은 다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고요. 좋은 그림으로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좋았던 그림 위주로 했습니다. 그 좋은 그림을 네. 그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네. 좋은 그림이 네. 어떤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가 궁금해요. 그 주관적인 건데요. 이번에는 사실은 제가 주관적으로 좀 뽑았던 게 많고요. 1차로 선생님이 골라주셨고요. 거기서 제가 골랐던 기준은 이번 전시의 컨셉은 진짜 복잡한 공간에 많은 작가들과 많은 그림들과 함께 하잖아요. 눈에 띌 만한 그림들을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좀 잘 띄는 그림으로 골랐습니다. 네, 어쨌든 몇 작품, 한 두세 작품 걸려있을 텐데 그 두세 작품이 그 전체 많은 것 중에 눈에 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눈에 띄는 그림으로만 골랐습니다. 좀 특색이 있어 보이거나 눈에 띌 그림이거나 그런 그림들로 골랐어요. 그래서 근데 작품을 보니까 큰 작품을 하신 작가님도 있고 작은 작품을 하신 작가님도 있어가지고 뭐 크기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다 눈에 띄고 작가님이 좀 잘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림으로 최선을 다해서 고르긴 했습니다. 네. 뭐 이번에는 개인 취향이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항상 전시에는 그 기획자의 취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 취향이 좀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네. 저는 재택 그런 네네. 성인 이제 직업은 궁금한데 네. 작업실 만약에 이제 취업을 해서 나오면 네네. 여기 저희도 좋은 그런 환경에 이제 재료로 작업을 네네. 할 때 근데 성인이 돼서 만약에 이렇게 안 나오게 되면 네. 개인이 재택으로 하게 되면 그 모든 재료를 개인이 다 부담해가지고 다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개인이 부담해서 하는데 대신 개인이 부담해서 만든 작품에 판매되면 전액 다 드립니다. 저희가 가져가는 건 없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재택을 하더라도 집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개인 작업실을 뭐 한 달든지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올해 목표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을 만들어서 작가님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들 만들고 전시할 수 있는 상설 공간으로 만들자가였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저희가 대출 받기가 무서워가지고 공간을 못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있을 공간은 외곽에는 안 있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쨌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도 편해야 되고 왔다 갔다도 편해야 되고 그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만 의미 있는 건데 사실 뭐 경기도 어디 뭐 저기 뭐 그런데 사실 싸거든요. 지금 저희 회사 임대료 내는 것도 충분히 진짜 건물 하나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그 공간에서 하면은 오는 사람도 불편하고요. 그 볼 사람도 없고 다 해서 그런 공간에서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남 한복판에서 그 건물을 해가지고 임대해서 하는 날이 뭐 내년, 내후년 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뭐 여러 기업들과 협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타이틀 달아주고 후원 받아가지고 그 공간 하는 것도 하고 있어서 그런 공간이 생긴다고 하면 그 공간에서 작업은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작가님 소속되는 작가님의 풀이랑 자유롭게 잘 수 있는 배석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장의 예술하는 친구들도 어쨌든 뭐 몇십만씩 친구들끼리 네. 이렇게 막 그런 작업실도 네네. 운영하고 이런 일을 해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어쨌든 기성 작가들이 되면 네. 꼭 회사에서 그거 아니더라도 그런 게 좀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저희 친구들. 네네네. 그러니까 조금의 뭐 그런 임대를 비를 부담을 할 수 네네. 있도록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왜냐면 집에서 마냥 맞아요. 작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원칙은 저희는 절대 돈을 받진 않고요. 그리고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 기회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도 저는 있는데 저희가 제공했을 때 저희는 어쨌든 기회의 차별은 두지 않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그걸 만약에 부담할 수 없어가지고 못하는 건 하지 않고 무조건 저희 재능만 보고 저희한테 저희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 부담을 주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네. 비용 받는 건 안 하고요. 네네. 앞으로도 아마 뭐 회사가 뭐 커지고 더 커서 제가 뭐 대표를 안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동안은 안 할 겁니다. 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있잖아요. 서울문화재단에서 네네. 주 작가 시스템 하는 거 잠실 네네. 네, 매번 오디션 봐가지고 하는 네네. 것도 있긴 해서 네네. 뭐 그런 계속 이렇게 어쨌든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맞아요. 네.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3월 28일 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애인 창작물 우선구매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공공기관이나 뭐 지방지자체나 뭐 그런 정부에서 돈을 받는 단체 700개에서는 문화예술 예산의 3%는 무조건 그 장애인 창작물로 구매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TF단을 들어가가지고 정책을 냈었는데 아직까지는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는 이유는 예산 범위도 아직 예산이 그게 얼마큼인지 그 금액 얼마큼인지 그 정부 담당자분들이 몰라요. 그 제가 다 땄습니다. 하나씩. 저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문화예술 예산 발라낸 다음에 제가 하나씩 노가다가 다 했거든요. 큰 데만. 그게 예산이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몇천억 단위 될 거예요 아마. 다 실제로 발휘된다면. 근데 그게 강제적인 뭐 엄청 억압하는 법은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권고 중이긴 한데 그게 조금 더 활성화되고 그거 관련해서도 플랫폼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예술 그 거의 단체랑 저희랑 만들어가지고 너나들이라고 해서 그 컨텐츠를 뭐 할 수 있는 플랫폼도 있는데 그 플랫폼이랑 어차피 저희가 운영하는 거니까 하트짐이랑 다 연결해가지고 최대한 어떻게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기에 가입한다고 해서 뭔가 계약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계약된 건 아니고요. 자유 놀이터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뭐 네이버 웹툰 혹시 보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이버 웹툰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도전만 하는 누구나 올릴 수 있잖아요. 거기서 좀 성장하신 베스트 도전이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단계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좀 더 성과를 내신 작가님들은 네이버랑 직접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올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 올린다고 뭐 어떤 거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 건마다 계약을 할 거라서 네. 근데 플랫폼 작가라는 네. 걸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네. 플랫폼 작가라는 게 지금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플랫폼을 저희가 네. 그림 올리는 거잖아요. 그림 올려서 여기서만 활동하는 작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플랫폼 작가라고 명칭을 쓴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다 넘길 겁니다. 저희 작가님들 다 여기서만 활동할 수 있게끔 할 거고요. 플랫폼으로 결과적으로 저희가 플랫폼으로 다 모든 콘텐츠를 여기로 이관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활동할 수 있게끔 할 거고요. 그러니까 디스에 있는 네. 작가들은 전부 다 파티즘에서만 다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네네네. 이제부터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으니까 뭐 포트폴리오도 보내주고 막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만들어주고 자기 그 그림도 그려놓고 했는데
결국은 다 옮길 겁니다. 플랫폼으로. 그리고 네, 해외에 있는 작가님들 다 들어오게 하려면은 좀 저희가 원래 그 외교부랑 전시를 하면서 뭐 외교부 이름 달고 했으니까 외국 작가들이 믿음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작가, 일본 작가도 모아놨고요. 그리고 뭐 여러 나라의 작가님들도 다 모아놨어가지고 그 작가님들도 다 들어올 수 있게끔 할 거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 해외 좀 많이 나가가지고 그 관심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때 양정호 작가 뉴욕에 전시할 때 뭐 시장님 주지사 오시고 막 그 너무 막 바스키아라 그러면서 이런 그림들이 네 그런 식으로 할 정도로 되게 외국에서 좀 더 좋은 반응을 많이 이끌어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기회를 좀 더 많이 늘려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 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